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타프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미국의 주요 소식을 가볍고 빠르게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2달째를 맞으며 공무원들이 생계를 위해 핫도그 판매부터 배달, 창업까지 다양한 투잡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냅 식비 보조금의 절반만을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불안정한 식탁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9만 평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무도회장을 짓는 등 황제의 미학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무도회장 건립에 참여한 후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79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AI 효율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채용 동결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OLED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 1억 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UAE에 15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진행하며 엔비디아 GPU 대량 수출 허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운송한 선박 7척을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력 운동 없이 복용하는 크레아틴 보충제는 효과가 없다며 꾸준한 저항성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달째 이어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급여가 끊긴 공무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부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미정 리포터가 그 현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셧다운은 30일을 훌쩍 넘기며 공무원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연방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과 생계난에 맞서 투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세무 변호사 출신의 아이작 스타인입니다. 그는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서 슈스터스 샤이스터스라는 이름의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60개의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손수 카트를 밀고 거리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은 지금의 셧다운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존을 위한 도전이네요. 이런 셧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부업을 선택한 사례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IT 분야에 근무하던 한 여성은 반복된 해고와 복직 속에서 결국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 판타지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해 현재는 온라인 전자책으로 판매 중입니다. 비록 수익은 크지 않지만 불안한 시간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 연구원은 직접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주말마다 웹사이트 제작과 SNS 마케팅을 맡으며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으로 부부가 함께 영향을 받는 가정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항공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아내 역시 같은 기관 소속이라 부부가 동시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생계를 위해 주말마다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같은 배달 일을 병행하며 하루 100달러 안팎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이 수많은 공무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농무부의 한 직원은 아예 새로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토양 분석 전문가로 전향해 흙 샘플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1회 작업당 약 1,600달러를 받으며 현재까지 6건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는 비록 고된 일이지만 기술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방 공무원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셧다운은 여전히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정부 재가동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HTC 이브닝 뉴스 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공무원 개인을 넘어
지역 경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예산 타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 따라 11월 식비 보조 프로그램 스냅에 해당하는 예산 중 절반만을 긴급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승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을 식량 불안정으로부터 막기 위한 임시 대응입니다. 미 농무부 USDA는 총 55억 달러의 비상기금 중 46억 4천만 달러를 활용해 각 가구의 지급액 절반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행정비와 포르토리코,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 지원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새로운 신청자, 재난 피해자 혹은 예비비로 사용될 금액은 남지 않게 되어 비상상황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 비상기금이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 대비용이라며 사용을 거부했지만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즉시 지급을 명령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빈곤 퇴치 단체들은 국민의 생계를 걸고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전체 지급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스냅은 매달 약 9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속되는 셧다운으로 다음 달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분 지급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추가 조치 없이는 수백만 명이 식료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청사 외벽에 대형 초상화를 내걸고 자신이 주목을 지켜드는 모습을 새긴 기념주화를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백악관 동관을 철거해 약 9만 평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무도회장을 신축 중입니다. 금박 장식으로 꾸며진 오발 오피스와 장군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금태 문양을 넣은 고급 용지를 사용하는 등 황금의 미학을 강조하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미국적 미학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은 독재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권위적 상징이라며 국가의 권력을 개인의 영광으로 치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주지사들은 새 무도회장을 백악관 속 베르사유라고 부르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56%가 이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후대 대통령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역사적 개보수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위 가족과 측근들은 그를 기념하는 1달러 주화와 47번째 대통령을 상징하는 47달러 지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미학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분석하며 이런 과도한 상징들은 결국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형 무도회장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요 후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연방정부로부터 총 2,79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부당노동, 환경오염, 소비자 기만 등 위법 행위로 연방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기부자 명단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락히드 마틴, 컴캐스트 등 기술, 금융, 국방업계의 거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나 계약 수주 등의 유리한 대우를 얻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 공동대표 로버트 와이즈맨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축적 취향을 만족시키는데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조달 이익을 위한 투자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백악관은 민간 기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투명한 절차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승인도 없이 동관을 철거하고 후원 기업과의 거래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록상 허가 도면이나 건축 허가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부자는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도회장 건설비를 3억 달러로 상향하며 임기 내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6%는 백악관 동관 철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 권력과 기업 이익의 결탁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며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주 최대 14,000명의 사무직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월마트는 향후 3년간 전체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는 슬림 경영에 돌입한 셈입니다. 아마존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했지만 CEO 앤디 제시는 AI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CEO는 AI가 모든 직업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닌 AI가 기업 운영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구글, JP모건, 네슬레 등도 채용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AI 중심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AI를 명분으로 한 감원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 조치에 불과하다며 단기적 효율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1억 9,1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일랜드 본사의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제기한 것으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등 제품이 OLED 관련 자사기술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픽티바는 이번 판결이 자사 지식 재산권의 강력함을 입증했다고 환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건이 텍사스주 마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대규모 특허 손해배상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픽티바는 과거 조명기업 오스람의 OLED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한 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9년까지 아랍에미리트에 약 152억 달러를 투입해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대폭 확장합니다. 2023년 이후 집행한 73억 달러에 더해 79억 달러를 추가로 쓰며 국영 AI 기업 G42 지분 투자와 데이터 센터 건설, 현지 인프라 증설이 핵심입니다. 9월에는 상무부로부터 AI 연산용 GPU 수출 허가를 받아 A100 6만 4천 대에 해당하는 물량과 최신 GB300 기반 GPU까지 UAE로 보낼 수 있게 됐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A100 2만 1,500대 상당을 제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투자가 UAE에 지출되는 실물 투자임을 강조했고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AI 이용률은 59.4%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G42와 과거 화웨이 협력 이력을 들어 안보 리스크를 제기했고 미 정부는 중국 등 제재 대상의 접근 차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G42는 화웨이 장비 제거와 중국 투자 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인프라 경쟁과 지정학이 겹치며 걸프 지역이 차세대 데이터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운송한 제3국 선박 7척을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대북 제재로 유엔 결의 2371호가 금지한 광물 수출 위반 사례입니다. 미 당국은 자동 식별 시스템과 위성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서 출항한 Fly Free호가 북한 인근 해역에서 선박간 환적을 거쳐 중국 웨이팡 항으로 석탄을 운반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또 카지오, 마스, 카르티에, 소피아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 자원을 중국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선박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뒷받침하는 물적 수단이라면서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에 참여한 해운사와 보험사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무산된 직후 발표돼 북한의 비핵화 대화 거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와 헬스 커뮤니티에서 기적의 근육 영양제로 불리는 크레아틴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트리샤 파스리차 의사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크레아틴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근육의 에너지원인 ATP 생성을 돕지만 저항성 운동과 함께 할 때만 상하체 근력 향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 GLP-1 약을 복용 중인 사람, 요양시설 노령층처럼 근감소 위험이 높은 집단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2회 이상 근육 강화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복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에서 5g의 크레아틴을 권장하지만 여성은 5에서 10g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거나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보충제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크레아틴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건 자신의 반복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게 의사의 조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